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추적을 해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패턴성 흐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인의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점에 대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의 관심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선 토론이 다가왔죠. 토론을 앞두고 나서 이 리스크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과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중앙 에너비스의 종목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가격적인 흐름, 어떤 패턴성 흐름을 보여줬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차트적인 부분부터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패턴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3년 9월달, 10월달, 그리고 24년 4월달과 24년 6월달 모두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죠. 항상 이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쌓여있다, 투자 심리가 쌓여있는 구간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반등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부분을 돌아보게 되더라도 외국인의 매집세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 에너비스가 재차 강한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포인트가 존재를 할 텐데, 그 부분은 시추 관련된 부분도 될 수 있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추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벤트를 봤을 때 중동 전쟁과 엮이면서 다시금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2m 간격을 두고 90분간 승부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정책안에 대한 이슈를 받아주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죠. 제가 정치 일정이 이제 빡빡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중동 리스크도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타냐후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마스를 제거를 해야 된다, 이란을 막아야지 중동 지배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 같은 측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조금 더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도를 쓰고 있긴 하죠. 그만큼 미국과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기사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현재 전쟁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좀 전쟁을 원하지 않나, 이렇게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계속 되게 되면 결국에 중국 에너비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반기 만약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0불 초반부까지가 도달이 된다라고 하면 원유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유 테마가 형성이 되면 유가가 아니라 유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 에너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더욱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어쨌든 중동 우려에 원유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연이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자본금이 이탈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하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앙 에너비스 같은 원유 테마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불을 근접할 수 있는지를 좀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있죠. 1,400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환율과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강해지면 질수록 중앙 에너비스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 구간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에 한번 강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기록해주고 나서 이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고 6월 3일 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당시에 동해 석유랑 가스 관련된 부분이 매장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석유랑 가스 종목이 먼저 좀 상승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추 관련된 종목들, 그 철강 업체들까지도 순환매가 돌았던 장세가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동해 석유 가스의 경제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날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 기준점을 또 지켜주면서 재차 상승 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확인해 봤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외인의 매집세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 모습을 다음 주에도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어떤 전환점,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가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되냐? 일단 현재 구간을 보게 됐을 때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먼저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1차적인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월 16일 그리고 4월달 기록했던, 그리고 나서 6월달 3일날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이 다 비슷하게 자리 잡혀 있죠. 그래서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윗구간은 사실 매물대가 그렇게 촘촘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고유가에 대한 기조, 고환율에 대한 기조, 또 정치 일정이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런 탄력을 받으면서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동해에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로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